환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1,000원까지 갑니다. 오버슈팅 국면.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 1,300원까지 갔던 거거든요. 이 정도 매수하는 전략과 이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이면 달러 투자에서는 가장 베스트가 되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안학성 기자입니다. 15년 동안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하시면서 올해 상반기 채권 부문 1위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등극하신 현대차증권 오창섭 이코노미스트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섭 이코노미스트님께서는 여의도에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Volatility Trading Monitor, 변동성 트레이딩 모니터 보고서라는 제목을 통해서 급변하는 시장을 매일매일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실 시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많이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마저도 7만 원대가 깨진 지금 6만 9천 원에 종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역시나 환율 상승이 이번 증시 하락을 이끈 것 같습니다. 과열 판단 지표라든지 변동성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향후 코스피나 S&P 500 지수의 흐름을 이제 전망해주고 계신데요. 한국과 미국, 양국의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변동성 자체가 지금 굉장히 환율, 금리, 주가 모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늘어난 이런 변동성 자체가 약간은 좀 과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 심리지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변동성이랑 상관관계인데 두 가지 자체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약간 좀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쳤다. 그리고 주가와 환율과 금리까지도 모든 지표가 사실은 이 과열 국면에 진입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현재의 어떤 그 시장 상황은 그만큼 이제 불안한 투자 심리 부분과 함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시장이 추세가 어떠냐라는 부분보다는 변동성 측면에서는 한 방향보다는 이제 급등락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이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대응 이 부분에 좀 주력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변동성 지표라고 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빅스 지수라고 해서 S&P 500의 향후 뭐 30일 정도 간의 변동성에 대한 기대값을 옵션이 내는 걸 통해서 또 내재 변동성을 산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제 V코스피 지수가 마찬가지로 있고요. 흔히 공포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빅스 지수가 공포지수로 불리게 됐고 이게 높아질수록 왜 이상하게 시장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빅스직스 뭐 마찬가지로 이제 변동성 부분인데 그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주식 옵션의 내재된 변동성이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고 결국은 이제 시장이 예측한다라는 거는 결국 시장의 어떤 급등락이라든지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보통은 이제 그 빅스직스 자체가 좀 안정적일 때 보통 이제 시장은 강세가 된다라고 보고 불안해지면 결국 약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환율 모든 어떤 자산 가격들이 다 변동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럼 사실 다 약세를 본다는 건데 이거는 좀 과도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보다는 현재는 어떤 방향성보다는 좀 단기적인 어떤 급등락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된다라고 보입니다. 매일매일 발행하고 계신 보고서에서 과열 판단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과열 판단 투자 심리 지표가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되게 표준 편차 기준으로 2표준 편차 가까이 지금 붙어 있고 반대로 S&P 500은 가운데 0 정도에 지금 붙어 있는 수준이고 거꾸로 이제 채권이라든지 그러니까 국고채 3년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이게 또 둘 다 투자 심리가 현재 좀 과열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역축이 아니므로 결국은 달러에 대한 지금 과열 이제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보고서를 어떻게 좀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이제 추세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근데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심리하고 시장의 변동성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러틸러티 트레이딩 지표는 단기적인 어떤 그 시장의 심리에 의한 어떤 변동성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에 사실은 이제 되게 특화된 지표고요. 더 정확히는 어떤 시장의 추세보다는 이제 과열 부분에서의 변곡점, 변동성이 과하게 이제 하락했을 때 변곡점에서의 그 변곡점 트레이딩을 사실 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 이런 과열 양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한 방향 속으로 간다기보다는 다시 리버전이 되는 그러한 이제 턴어라운드 부분을 또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보입니다. 보통 이제 변동성이 높아진 장세에서는 시장이 한때 급락하기도 하지만 또 뭐 소위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처럼 급락 뒤에는 부분 되돌림도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변동성이 사실 높아진 부분에서는 지표 자체가
자체가 되게 지그재그로 많이 등락하는 움직임이 벌어지는데, 그럼 현재처럼 시장이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 좀 조정을 꽤 많이 받은 상황에서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과매도 국면으로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지금 뭐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손 털고 현금을 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추세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경기 사이클이 어떠냐, 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이 지금 약세가 된다고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불안한 심리 때문에 이게 좀 급등락이 좀 많이 되는 또 장세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하락 국면에서도 이제 급등락이 계속되고 뭐 상승 추세에서 급등락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변동성 측면에서는 과하게 좀 많이 빠졌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정말 단기적인 이제 반등 타임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뭐 그런 전략들을 보통 이제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크랍 트레이더라든지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원달러 환율이 1194원까지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도 환율이 장중 1200원까지 터치를 하더라고요. 환율이 이제 올라서인지 몰라도 외국인은 이제 오늘 많이 수천억대 규모로 지금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3월과 그냥 단순하게만 비교를 하자면 미국채 금리는 1.7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1120원대를 유지했단 말이죠. 지금은 미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올해 3월에 비하면 환율 자체가 이렇게 1200원까지 터치한 이유는 뭔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올해 상반기에 이제 환율이 좀 이제 반등을 했던 부분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이제 달러가 강세가 이제 약간 진행되다가 이제 주춤했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슈가 바뀌어 버립니다.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 통화 정책이 이제 전환되는 거거든요. 예정되어 있는 이제 11월 FOMC에서는 사실상 테이퍼링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 공급 자체가 우선 줄어든다는 거고요. 내년에 이제 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또 미국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된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현재는 연초보다도 오히려 지금 달러와는 굉장히 강세가 많이 진행됐거든요. 한 4%대 통화 가치가 절상이 된 상황인데요. 문제는 원화 같은 경우 그 2배가량이 지금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강세 외에 국내 원화 약세가 또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해 뭐 계속됐죠. 사실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 기조. 또 하나는 최근에 원자재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 수급에서 달러 공급 자체도 이제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이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특히 원달러 환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요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외환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원화 표시 자산을 파는 데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최근에 많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높아진 상황이고, 또 한국이 내년 또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요국의 대선이나 이런 뭐 총선 같은 큰 정치적 이벤트 전에는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경향도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국면에서도 나타났듯이 불확실성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영향이 없는 건가요? 외국인들이 결국 국내 주식을 파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불확실성, 또 이제 한 번 더 지정학적 리스크도 감안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외국인들이 결국 판단은 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글로벌 투자자금 동향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투자자금 동향을 보게 되면 특징적인 부분이 2010년대 이후 계속됐거든요. 글로벌 투자자금 자체가 다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북미 지역으로 계속 집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경기가 호황이었죠. 사실은 2010년대 최장기 경기 확장 국면 이런 부분 진행되면서 미국으로 결국 돈이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보게 되면 신흥국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부분도 사실은 백신 접종이 신흥국이 좀 미진한 거고, 신흥국의 가장 이제 어떤 중심이라고 하고는 중국이 최근 흔들리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 자체가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신흥국 쪽에서 미국으로 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달러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달러 투자에도 관심이 좀 늘어나시더라고요. 지금 1,200원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달러가 좀 비싼 구간일 것 같거든요. 1,050원대에서 달러를 사고 1,250원 정도 넘으면 그 이상에서 달러를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신의 트레이딩일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전망, 또 달러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께는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가장 이제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0년대 이후 원달러 환율의 어떤 그 밴드를 보게 되면 사실상 1,050원과 1,250원 사이에서 등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150원 정도가 이제 중간 정도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이제 그 국내 이제 무역 기업들, 이제 수출 기업들 서베이를 보더라도 1,150원 내외 정도가 환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래 위로 가는데, 이게 이제 오버슈팅 됐을 때, 뭐 실제적으로 2000년대 그때 이제 굉장히 환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1,000원까지 갑니다. 오버슈팅 국면.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 1,300원까지 갔던 거거든요. 사실 그게 오버슈팅의 어떤 그 상한이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1,050원 정도 이제 중장기 어떤 밴드에서 매수하는 전략과 1,250원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이면 달러 투자에서는 가장 베스트가 되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가 없으신 분들은 좀 신규주님은 좀 아무래도 자제를 하는 게 물론 달러 강세 부분이 저도 이제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이는데 여력 자체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피 자체는 지금 변동성만 기준으로 보면 좀 감해도 국면을 보이는데, 내려가더라도 뭐 이게 장세가 아예 좀 하락 추세로 변환이 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가 좀 코스피 좀 저점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현대차증권 이제 하우스뷰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글로벌 경기 자체가 뭐 불안 요인들은 있어 보이지만,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또 뭐 감익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기업 실적 성장률 측면에서는 사실 증가율 측면에서 한 4, 4분기 정도면 저희도 피크가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이제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의 어떤 그 달러 강세 상승 자체가 다른 부분으로서는 또 이제 환차 이익 때문에 기업 실적을 또 방어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뭐 꺾여서 내려가는 국면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점 매수 관점에 시장 대응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환율 상승의 이면에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미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일정을 서두르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좀 프라이싱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좀 중요한 일정이 있죠. 오는 13일 미국에서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우선은 9월 FOMC 때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사실상 이제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들을 나누고 있고, 특히 이제 9월 FOMC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번에 테이퍼링과 함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일정을 좀 논하는 데는 결국 물가라는 요인이 거시지표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오는 13일과 14일에 미국에서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를 앞두고 있죠. 최근에 이제 공급망 병목의 현상과 인플레이션이 9월 미국의 이런 물가지표에는 어떤 결과를 좀 봐야지 시장이 움직일까요? 9월 지금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월 물가가 이제 5% 중반에서 7월 물가보다는 8월 물가가 약간 떨어졌었고요. 9월 물가는 이제 전년 대비로 했을 때 이제 지난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플랫하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준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 아닐 거다라는 이제 약간의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크게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이 예상보다 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미국도 이제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택 가격 부분이 있거든요. 주택.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4, 4분기에는 소비자 물가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떨어질 거다라고 봤는데 재차 리바운딩 지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은 이제 연말까지도 물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11월 FOMC에서도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CPI를 또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 PPI 관해서도 최근에 뭐 중국에서도 뭐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동 중단이 많이 되면서 철광석이라든지 알루미늄 지금 가격이 꽤나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게 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에는 어느 정도로 좀 반영이 될까요? 실제로 이제 생산자 물가 부분에서 지난 이제 그 자동차 관련, 뭐 중고차 관련, 뭐 그쪽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부분도 이전보다는 좀 작지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발 지금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아직 반영이 덜 된 걸로 보입니다. 다행인 부분은 이제 달러와 강세 때문에 수입 물가 자체는 약간 좀 완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전반적으로는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4, 4분기에 생산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이제 소비자 물가로 이제 전가가 되는데, 사실 지금의 어떤 글로벌 공급 라인 교란 등을 생각하면 4, 4분기에 또 반등할 가능성이 분명히 상존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9월부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는 플랫이라고 했지만, 얘가 만약 반등하게 되면 이제 4, 4분기에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일이 또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요. 9월 FOMC 의사록 공개와
9월 미국 CPI와 PPI 둘 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